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메르세데스 AMG G클래스입니다. G63 AMG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메르세데스 AMG의 라인업 중에 SUV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모델이죠. 이 어떻게 보면 투박하고 뭔가 깍두기 같고 각진 오프로드 성격이 강한 SUV가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클래스, G63 AMG라고 하는 이 차 딱 보면 그냥 외관이 누가 봐도 되게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 있죠. 1979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마그나슈타이어라고 하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이 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볼륨 모델, 아주 많이 잘 팔리는 모델이 아닐 거잖아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3세대로 진화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1979년도에 처음 나왔을 당시부터는 반응이 아주 산뜻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군용차를 만들던 부품회사 마그나슈타이어에 이 차를 좀 만들어 달라고 위탁 생산을 했고, 벤츠의 이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부품들을 공유해서 아주 영리하게 이 지박인이라고 하는 G클래스의 전통, 히스토리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마그나슈타이어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3세대 신형으로 바뀌면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각진, 깍두기 같이 각도기로 그냥 뚝뚝 잘라낸 듯한 그런 디자인의 큰 골격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날카롭게 각이 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모서리들도 보면 대부분 다 동글동글하게 굴렸어요. 전체적인 이 차체의 디자인은 각이 져 있지만,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모난 구석이 없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습니다. 방향제 시승을 좀 켜놓은 상태인데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G클래스만이 보여주고 있는 구성 중에 하나죠. 방향제 시승이 이렇게 보니 끝에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헤드램프도 좀 달라졌어요. 이 주간주행등이 이 테두리에 동그랗게 들어갔고요. 84개의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프론트 그릴도 좀 달라졌죠. 이전 세대까지는 이렇게 가로 그릴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세로로 좀 바뀌었어요. 이 모델은 AMG니까 당연히 AMG 엠블럼 붙어 있고 커다란 벤츠 엠블럼 카메라 있습니다. 에디션 1이라고 해서 2억 4,600만 원인 정도 하는 가격에 판매가 됐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정, 블랙을 좀 많이 썼고 치장을 좀 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휠 엄청 크죠. 295 40R 22인치 휠이고요. 구디어 이글 F1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디션 1 모델이기 때문에 한정판이라서 휠 크기도 좀 커요. 22인치가 들어가 있고, 세단이나 쿠페형 AMG에 들어가는 듯한 되게 스포티한 무광 블랙의 디자인도 되게 스포티한 AMG 휠이 들어가 있죠. 더불어서 붉은색 AMG 캘리퍼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크 로터에도 타공이 되어 있죠. 이 차가 2.6톤이나 되고 길이는 5m 같이 안 되고 너비는 2m 같이 안 되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 길이와 폭이 120mm, 그러니까 12cm가 길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실내가 되게 넓거나 여유롭거나 그런 편은 또 아닙니다. 자, 사이드 스텝. 요즘에는 문 열면 쑥 나왔다가 문 닫으면 들어가고 그런 사이드 스텝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올라탈 때 이 차체가 온보드 프레임 타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체가 높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이드 스텝을 활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쪽에 뭔가 이렇게 잡을 만한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다 이렇게 잡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알루미늄, 물론 고무가 덧대져 있긴 하지만 살짝 좀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폭이요. 보통 올라탈 때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이렇게 올라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적인 이 문 여닫는 독특한 질감과 사운드, G클래스만의 특징 중에 하나죠. 터치하거나 잡아당기면 열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열쇠 구멍을 눌러서 이 안에 힌지를 움직여서 완전히 쇠죠, 쇠. 양쪽 딱 탈착되어 있는 고리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당겨야 열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도 가능한 좀 있는 힘껏
이런 문 닫히는 소리가 나는 차는 지금 만날 수 있는 양산 모델 중에서는 G클래스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게 닫아야만 문이 확실하게 닫히는 모델도 G클래스가 유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도 어지간히 세게 닫지 않으면 안 닫힙니다. 안 닫혀요. 이 정도면 안 닫히고, 이 정도는 대줘야.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클래식 엽총이나 장총 이렇게 딱 방아쇠 잡아당겨서 장전할 때 약간 그런 느낌? 소리도 구현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2세대, 이 전세대 모델보다 알루미늄 바디도 많이 쓰고 소재를 좀 바꿔서 170kg이나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보면 이전과 달리 이 문짝도 알루미늄이에요. 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뼈대, 프레임 부분만 강성을 유지해야 되는 데만 철을 썼고요. 다른 부분은 다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보닛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짝이 지금도 무겁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가벼워졌잖아요. 이 가벼워진 문짝에 예전처럼 이렇게 철컥하고 닫히는 이런 소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대요. 연구진들이 상당히 고민한 끝에 고유의 색깔은 지켜냈다고 합니다. 소리 좋아요. 이렇게 경칩, 도어의 연결부 경칩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구조 역시도 그냥 기존의 오프로더의 황태자답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사이드 스텝 아래쪽을 보시면 머플러 배기구가 이렇게 옆구리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듀얼로 측방 배기가 나와 있어야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법규상 양쪽으로 이 측방 배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운전석 쪽으로만 옆으로 배기가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뭐 법규가 그렇다고 하니까. 1리터로 갈 수 있는 복합 연비가 6.1km입니다. V8 4.0 트윈 터보 엔진, 그리고 2.6톤에 육박하는 차체를 생각하면 6.1도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이 복합 연비 6km대를 찍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에디션 모델답게 보통 일반 모델 2억 1,700 몇십만원 하는 모델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은 여기가 알루미늄이에요. 반짝반짝. 스페셜 모델답게 검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G클래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 구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죠. 유지가 되고 있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예비 타이어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 견인고리도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딱 나와 있고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향 시스템 켜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LED가 차체의 크기나 어떤 각진 디자인에 비해서 귀엽게 상당히 조그맣죠. 깜빡깜빡하고요. 그리고 뒷문 역시도 열면 이렇게 눌러서 당기면 열리는 방식이고요. 최대한 열면 네모난 그냥 정말 상자 그런 거를 확 그냥 개방을 해 놓은 것 같죠. 이 천장도 꽤 높게 파놔서 실내는 아주. 하지만 거의 5m에 육박하는 차체를 감안했을 때 이 뒷공간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넓다고는 느껴지지가 않죠. 이 차체 길이가 이 예비 타이어 넣는 케이스 있잖아요. 이거 끝까지를 잰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거주성이 떨어질 수 있죠. 꽤나 크고 무겁지만 여기에 리프트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그냥 원하는 각도에 세워놓으면 고정이 잘 됩니다. 이건 어지간한 언덕이나 그런 데서도 고정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뭐 특별한 구석은 없어요. 이거 바닥을 들어 올려서 뭐 여기를 볼 수 있는 구성도 아니고요.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바닥에 머플러 보이긴 하시죠? 왼쪽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그게 법규상 불가능해서 그냥 저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자세로 뭐 이 정도 자세로 제가 평소에 운전을 하니까요. 여기에서 그대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유가 좀 있긴 해요. 뭐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가고요. 주먹이 한 3개? 천장이 되게 여유롭고 높아요. 게다가 보시면 이 썬루프, 조그만 일반적인 썬루프 뒤쪽으로 이렇게 2열의 머리 공간 더 여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놨어요. 뒷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가장 눕혀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레버가 있는데 요 레버를 활용해서, 이게 제일 지금 뒷각이네요. 이렇게는 못 앉죠. 한 7, 8단계 정도로 나눠져 가지고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시트 등받이를 최대한 눕혀서 앉으면 편해요. 편하고, 시트는 기본적으로 이
2열 시트가 높은 편이라서 개방감이 좋아요. 게다가 이 벨트 라인 낮고 창문이 크고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창문 밖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다니기에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2열 시트도 접을 수 있어요. 2열 시트를 접는 방법이 좀 따로 있죠. 여기 끈이 하나 있는데요, 이 스트랩을 당기면 이렇게 젖혀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방석을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접으면 이런 방식으로 접힙니다. 스트랩을 당겨서 우선 방석을 앞으로 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폴딩을 해도 공간 자체가 크게 여유롭지 않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거의 계단이 생겨요. 계단. 이 차이를 메꿀 수 있는 평평한 매트를 직접 제작해 가지고 뭔가 평탄화를 하지 않으면 캠핑이나 차박이나 그런 거를 할 정도의 뒷공간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더 확실하죠.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턱이 있어서 거의 뒷공간을 편하게 활용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문은 보시면 이렇게 열리죠. 좌핸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도가 이쪽이잖아요, 우측.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자, 앞에 가기 전에 뒤에 잠깐 보면은 요 센터 터널 뒤쪽으로 송풍구 2개 있고요. 그리고 바람 조절, 바람 세기 조절하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달려있는 공조장치 있습니다. 더불어서 B필러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죠.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3단계로 열선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통풍 자리는 있는데 통풍은 빠져 있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뭐 레인지로버랑 비슷한 구성이죠. 앞쪽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이 문 여닫는 버튼이 상단에 거의 난간처럼 되어 있는 이쪽에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앞뒤 모두 이중 접합입니다. 얇은 유리 2장을 겹쳐놨어요. 그래도 실내 정수성을 챙기는 데는 좀 도움이 되죠. 다 내렸을 때 이 정도가 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가보죠. 이 입구 쪽 바닥에도 AMG 알루미늄 페달로 저렇게 잘 덧대놨고요. 매트에도 AMG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3명까지 앞좌석은 메모리 시트가 됩니다. 그리고 질 좋은 가죽 시트로 치장한 빨간색 앞 시트가 좀 특이한데요. 여기 AMG라고 엠블럼도 붙어 있고, 이 시트의 느낌, 착자감은 괜찮아요. 전체적인 크기도 무난하고요. 방석 길이가 허벅지 길이 조절도 되는데요. 완전히 접으면 조금 작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펼치면 이렇게까지 길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막 이 안쪽, 이 아래쪽 이런 데도 다 가죽으로 덧대놨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개방감이 엄청 좋죠. 창문 자체의 크기, 그리고 A필러가 엄청 서 있죠. 보닛이 이렇게 잘 보이는 차도 찾기 쉽지 않고, 그리고 저 끝에 방향지 시스템, 저게 보닛의 끝 크기를 가늠하기에 꽤나 수월해요. 이게 오프로드 탈 때 차의 크기를 가늠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앞유리가 가파르게 서 있는 만큼 대시보드가 짧아요. 부메스터 트위터는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디자이너들이 의도적으로 각진, 네모, 직각 뭐 그런 것들을 좀 이 스피커 트위터마저도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옆자리 앞쪽으로 이렇게 손잡이도 튼튼하게 붙어 있어요. 오프로드의 느낌이 좀 많이 살아있긴 하죠. G63 AMG답게 스티어링 휠은 너무 과하게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카본과 스웨이드, 알칸타라로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D컷 핸들입니다. D컷 스티어링 휠이고요. AMG라고 딱 박혀져 있죠. 조그 셔틀 터치도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 장치, 차로 유지 기능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버튼 모여 있습니다. 이 두께감, 손이 닿는 부분의 어떤 촉감, 질감 그런 건 흠잡을 데 없습니다. 12.3인치 풀컬러 디지털 계기판과 패널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그러니까 이 3세대 G클래스는 뭐 겉모습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실내의 변화의 폭도 상당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렇게 이 송풍구의 테두리를 약간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네모나게 구성을 해 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실내에서도 G클래스의 이 깍두기 같은 딱딱 떨어지는 각이 져 있는 디자인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하이그로시 소재가 좀 많이 쓰였어요. 이렇게 도어 트림도 보면 이런 데도 하이그로시가 좀 과하게 쓰였고요. 센터 터널 쪽도 하이그로시가 많습니다. 비싼 차답게 IWC 시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리터당 4.8km 고속도로도 타고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위해서 좀 달려봤는데 어쨌든 연비 4.8이고요. 모니터 구성은 뭐 터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터치패드와 다이얼을 활용해서도 쓸 수가 있고, 옛날 벤츠의 구성 같은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보면 뭐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연결, 차량 시스템 딱 단출한 구성이고요.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서 시트 설정도 상당히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의 마사지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요. 다이내믹 시트 단계를 끌 수도 있고 1단계, 2단계로 할 수가 있는데, 다이내믹 시트는 뭐 코너링, 그리고 차의 어떤 기울기, 움직임, 뭐 횡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옆구리, 지지대가 몸통을 계속 받쳐주는데 상당히 느낌이 자연스럽고 빠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고가 높고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운전 자세를 실시간으로 다 잡아주는데, 이게 뭐 단계가 있어가지고 뚝뚝 끊기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 움직임 강도가 막 조절이 돼서 몸통을 유지해 주더라고요. 다이내믹 셀렉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인디비주얼 설정 메뉴가 주행 모드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 4가지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변속기는 매뉴얼과 자동, 서스펜션은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배기 역시도 2가지로 사용이 가능해요. 배기 시스템은 이쪽 여기에 버튼이 따로 있어요. 배기구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가변 배기 플립이 좀 열려서 조금 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ESP 개입 여부도 온, 스포트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G클래스가 군용 차량에서 진화해서 양산 모델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모델이잖아요. 럭셔리 오프로더의 강력한 모델인데, 그 특징이 이 버튼, 디퍼런셜 락을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이 3개의 버튼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1번을 누르면 이렇게 트레일 모드로 바뀌고요. 여기에서 2번을 또 누르면 디퍼런셜 록이 작동이 되면서 ABS와 ESP 사용이 불가가 되고요. 3단계까지도 누르면 완전히 4바퀴를 다 그냥 디퍼런셜 락을 해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래는 이게 지금 작동 대기 중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위에 빨간색 버튼은 이게 차에 적용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1단계만 적용이 돼 있죠. 1번을 다시 끄면 모든 게 다 꺼지고요. 2번이나 3번이 1번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갖추고 있다는 건 되게 특별한 거죠. 이 센터 스피커가 보통은 이 대시보드 가운데에 있잖아요. 작고 좁다 보니까 여기에는 송풍구만 이렇게 있고, 센터 스피커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263 AMG 주행을 좀 시작했습니다. 배기음이 오래 타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지만 계속 운전을 하고 싶고 이 엔진을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소리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컴포트 모드에 정말 부드럽게 지금 주행을 좀 시작했거든요. 가변 배기 시스템도 들어있어서 지금 컴포트 모드의 가장 조용한 부드러운 운전으로 지금 차를 모는 상태예요. 컴포트 모드에서조차도 이런 사운드와 더불어서 2.6톤이나 되는 이 탱크 같은 G클래스를 다그칩니다. 파워트레인부터 언급하고 넘어가죠. V8 바이터보 4.0 가솔린 엔진이 9단 자동 변속기랑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585마력이나 되고요. 근데 이 최대 토크가 더 무서워요. 최대 토크가 무려 86.6입니다. 이 탱크 같은 2.6톤의 거구가 언제든 원하는 만큼 순간순간 폭발을 하죠.
스티어링 휠은 뭐 AMG의 알칸타라와 카본이 막 섞여 있는 스티어링을 잡기에 뭐 그냥 감촉은 좋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묵직한 편입니다. 확실히 가볍거나 뭐 낭창낭창하진 않아요. 더불어서 이 승차감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이 전세대 모델 G클래스를 아주 길진 않았지만 잠깐 타봤거든요. 거치적거리고 거칠고 좀 단단하고 좀 투박한 그런 승차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G63 AMG의 승차감은 전세대에 비하면 너무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만약에 전세대를 경험하지 않고 이 G클래스를 처음 타셨다고 하면 와, 생각보다 좀 거칠고 단단한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온보드 프레임 위에 이 모노코크 바디를 좀 결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 차체의 특성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요즘 도심형 SUV, 온로드용 SUV랑은 기본적인 색채가 다릅니다. 접근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승차감이 안락하거나 좋지만은 않아요. 겉에서 봤을 때 이 카리스마 있는 이 깍두기 디자인, 그 디자인과 맥을 같이 하고 느낌이 좀 잘 닿아있고 살아있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톤 트럭 기사님들과 시선이 거의 맞닿아 있거나 마을버스 기사님들과 뭐 하이파이브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이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달리는 맛, 이게 그르렁거리는 배기음, 그리고 이 육중한 차체, 서 있는 A필러, 그 때문에 더 이 극적인 개방감, 거기에다가 이 우월하게 좀 올려다보고 이 시야를 탁 트인 시야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운전하는 맛, 그게 왜 이 2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이 G클래스를 타는지, 이 G클래스에 왜 사람들이 좀 열광을 하고 매니아층이 있는지 좀 촘촘히 타보면 타볼수록 약간 그 맛을 알겠어요. 요즘에 이 전기차로 향하는 시대, 이 과정에 있어서 역행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화끈하고 특별하고 독특한 모델이죠. 풍부한 자동차 경험과 어떤 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G클래스 같은 이런 이율 배반적인 모델에 어떤 더 큰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바꿨어요.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바꾸니까 당연히 뭐 엔진 회전수 높이 지금 올라가 붙었고요. 가속 페달 반응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그냥 조금씩 툭툭 치기만 해도 이 시트로 뒤통수가 아주 이렇게 처박히는 이 느낌이 자극적입니다. 가변배기 플립이 좀 열렸어요. 소리가 이런 강력한 소리도 내고요. 당최 조금 전에 그 컴포트 모드에 G63 AMG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엔진 사운드, 배기음, 그리고 가속 페달 반응,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게다가 이 승차감, 하체 감각도 컴포트 모드에서도 뭐 안락하거나 부드러운 건 아니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면 노면의 상태를 완전히 그냥 촘촘하게 읽어가면서 승차감 따위는 버리고 이 육중하고 크고 높은 차체가 조금 더 날카롭고 단단하고 완전 재밌는 약간 그런 성격으로 변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 뒤로 이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어요. 9단 변속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멀티 클리핑 기능이 있어서 단수를 이렇게 5단 뭐 6단으로 가다가 3단으로 그냥 한 번에 점프하듯이 5, 4, 3 이렇게 뭐 단계를 거쳐서 뭐 변속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9단 변속기는 정말 빠릿빠릿하고 명민합니다. 완전 단수를 타고 넘어요. 점프를 하죠. 그냥 이제 AMG 시프트라고 하는 정말 이 AMG와 매칭시키는 이 9단 시프트 변속기, 자동 변속기는 특히 매뉴얼 모드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매칭되는 속도, 느낌, 반응, 직결감, 체결감, 그런 것들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 G클래스 판매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이 AMG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조금 고민을 해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G클래스가 사실 막 쏘고 달리는 컨셉의 차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오프로드 성격이 많이 가미가 돼 있는, 물론 이 G클래스가 품고 있는 오프로드 성격을 얼마나 오프로드에 가서 진짜 경험하고 막 적극적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 G클래스가 막 AMG와 궁합을 이뤄서 막 이 500마력이 훌쩍 넘고 86이 훌쩍 넘는 토크, 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막 쏘아붙이고 막 그럴 만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 AMG에 열광을 하고 AMG가 절반 이상 판매가 될까, 팔릴까, 인기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 이 카리스마 있고 독보적인 디자인과 높이 올라 앉아서 이렇게 차를 모는, 여기에다가 이 차고 넘치는 여유로운 출력 성능이 같이 짬뽕이 되니까 확실히 G클래스의 매력이라는 게 확 올라갑니다. 근데 스포츠 플러스는 너무 단단하긴 해요. 컴포트 모드로 두고 저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신형으로 돌아온 G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판매도 많고 인기가 좋은 G63 AMG를 좀 타봤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승차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온보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차체 구조의 성격상 여전히 좀 생각보다 단단하고 치밀하고 좀 터프하긴 합니다. 2억이 훌쩍 넘는 가격, 그걸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격의 차들을 충분히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G63 AMG만이 전해주는 독특한 매력,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고 뭔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이 G클래스만의 매력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1979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리고 더 두텁게 매니아층을 만들어가고 있고 인기가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저는 이 G클래스를 2억 넘는 가격을 주고 지불하고 경험을 편하게 하는 분들이 부러울 따름이고요. G클래스처럼 이 정체성, 명확한 히스토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잘 발전하면서도 그 성격,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차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자, G클래스 G63 AMG 신형 좀 리뷰해 봤는데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